네, 다양한 최신 국제 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어떻게 잘 오셨어요? 눈이 많이 오죠. 오던데. 예, 아주 눈이 그 버스를 타고 왔는데 예.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보니까 아. 이따는 좀 심상치 않겠더라고요. 예. 지금 출근하실 분들 걱정이시네요. 네. 오늘은 중국 얘기부터 좀 해보죠. 중국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네. 많습니다. 중국 SNS에 글이 하나 올랐는데요. 자기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이제 학교에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는데 경증이라고 해서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재택시켜라. 재택치료를. 그래서 재택치료를 해서 좀 낫는 듯 했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아이가 아파가지고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해열진통제 이부프로펜을 먹였는데 네. 바로 그 다음날 갑자기 막 그냥 아이가 막 이렇게 하더니 그냥 갑자기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글이 뜨고 나서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허베이 성인데 허베이 허저우라는 곳에 네. 사는 사람인데요. 어머니인데 거기 질병통제센터가 코로나에 감염된 거는 막는 것 같다. 그런데 네.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고 우리가 부검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발을 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SNS에 네. 뭐 병원 경증이라 병원 치료 받을 필요 없으니까 집에 가서 재택 치료하라고 해놓고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뭐 뒤늦게 이제 아이들 뭐 좀 있으면 뭐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뭐 뒷분만 친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걸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죽은 것도 코로나 사망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국을 믿고 의지하겠느냐. 네. 뭐 지금까지 이게 또 새로운 좀 그야말로 막 그냥 좀 불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네. 그거를 책임 회피에 급급하는 그런 뭐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그리고 또 한 누리꾼은 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망자가 많이 나왔을 때도 그 네. 수치를 대부분 정확하게 공개를 해서 경각심을 네. 높였는데 우리는 뭐 지금 뭐 계속 뭐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데 네. 이걸 누가 믿겠느냐? 그러면서 뭐 이 일부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하는 방역 관계자들의 실명까지 이렇게 올리는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런데 현실이 이런데 당국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보면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준이 뭔가 싶은데 이거에 관련된 얘기도 있나요? 예, 그래서 어제 국무원 연합방역기구에 소속된 베이징 대학 네. 부속병원 간부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판단 기준을 바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으로 폐렴하고 호흡 부전으로 죽은 경우에만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다른 병들 뭐 기저질환, 뭐 심뇌혈관이라든가 심경색 같은 게 유발돼 가지고 이렇게 코로나가 감염이 돼서 이것 때문에 죽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 사망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참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이게 같습니다. 말 됩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예.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예. 사망하는 주요 원인은 기저질환이나 고령 또는 다른 질병 등에 의한 거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에 의한 호흡 부전이 직접 원인이 돼서 죽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바꿨다. 글쎄 이게 지금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준이 어떤 게 맞는지는 우리 뭐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바꾸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은 국가건강위원회가 이제 예. 계속 그 집계를 네. 발표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 중국 본토에서 지난 일요일에 2명, 그다음에 어제는 베이징에서 5명.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망한 집계가 7명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뭐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누리꾼들이 이런 설명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자. 그래도 지난 7일부터 중국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사실상 전환하면서 전수 PCR 검사도 없앴죠. 네. 그러고 나니까 PCR 검사 자체가 줄어든 상황인데 네. 이런 통계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사망자도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 한 방역 감염병 전문가가 네. 이 사람이 좀 양심의 가책을 예, 느꼈는지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베이징에서 유행하는 그 신종 오미크론 변이가 BF7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참 처음 듣는 네. 얘기인데요. 네. 이 감염자 대부분이 유증상이고 중증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가. 아, 중증이 이제 꽤 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는 오미크론 감염은 거의 대부분이 무증상이라고 네, 그랬거든요. 예. 중국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예. 이게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거죠. 예. 그럼 또 그 베이징 대학의 그 부속병원의 또 다른 그 전염병 전문가도 이 사람도 네. 조금 양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 중국 의학 전문 매체하고 회견하면서 이번 확산의 정점이 과거 그동안의 그 오미크론 이런 확산 정점하고는 다른 쓰나미급이라고 자기는 느낀다. 네. 그러면서 아직 정점에 와 있지 않고 앞으로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는 한 1, 2주 후가 아주 치명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의료 체계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매체에서 그러면 언제쯤 정점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네. 춘제가 지나고 나서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지 춘제가 지나고 나면 1월 22일인가 그렇죠. 네. 그 연휴 이후에 조금 가라앉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기엔 너무 이르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왜 늘면 늘었지 줄 가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중국도 한 번은 거쳐가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통계를 막 이렇게 막 바꾸고 막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건 진짜 보기가 흉하다 이렇게 봐야 진짜 되겠네요. 신뢰의 문제인데 통계는. 네. 그렇습니다. 또 대만도 중국 확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진통 해열제 같은 네. 거 품귀 현상 막 값도 엄청나게 뛰고 네. 뭐 그나마도 구하기 힘들다는 예.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만도 그 뭐가 파급 효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대만 보건당국이 그저께 행정원장 주재로 이제 확대 방역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게 중국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런 그 약품 품귀 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 영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요가 특히 급격히 늘어나니까 일부 대만 사람들이 이거를 대량 매집을 해가지고 해외 반출, 그러니까 중국에다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상태대로 하면 당장 대만 내에서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약사법에 따라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뭐 돈 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는 사람한테 보낼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런 일이 생기겠네요. 우리도 예. 그 초기에 그렇죠. 마스크. 마스크 미국에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대만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한 470여 개 그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이 해당 제품 공급을 좀 늘려달라고 그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수출 규제를 해서 당분간 뭐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한 겁니다. 네. 미국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 네. 국무부 대변인이 그저께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중국의 지금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경제 자체가 워낙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걱정이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슬그머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치료제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오픈 안 할 때도 그리고 걱정인데. 이제 이 대변인 얘기는 지금 그 이렇게 걱정하는 그 큰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이 이렇게 뭐 1차, 2차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네. 중국은 지금 14억 인구에 이런 상태고 하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악화가 되면은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점도 걱정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백신에 관련돼서는 서방의 그 지원이랄까 그런 거에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치료제는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 글쎄요, 지금 뭐 화이자도 지금 들어가 예, 있다는 거 예. 공급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예. 말이죠. 미국이 글쎄 이거를 좀 미중 관계가 최근에 조금 좀 이렇게 좀 물꼬가 풀렸는데 이걸 가지고서 뭐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 뭐 죽고 사는 문제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뭐 이 전염병이라는 게 무슨 네. 뭐 무역 규제처럼 틀어막는다고 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 또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뭐 미국에서도 문제 생기겠죠. 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건 정말 네. 온 세계 전 세계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다른 뉴스를 보니까 정말 중국에서 이 화장장을 찾지 못해서 긴 줄이 늘어서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며칠 전에 그런 거 났었죠. 그러니까 네.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네. 미국도 초기에 막 그냥 맨하탄에 막 그냥 뭐 냉동 창고에 막 그냥 이렇게 네. 그런 기사를 예. 제가 본지 기억이 나는데 중국도 그걸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 해봤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경 얘기인데 유럽연합이 메탄가스 감축 약속에서 좀 한 걸음 뒷걸음질을 친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 메탄가스가 이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그 지구 온난화의 그 원인, 네. 온실가스의 원인이고 특히 그 온난화 효과가 뭐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높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소 뭐 양들이 뭐 맞아요. 트림하거나 방귀 끼지 못하게 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유럽연합이 사실 그동안에는 환경 보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리가 앞장선다는 입장이었는데 로이터가 어제 전한 걸 보면요, 유럽연합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로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는 것 같습니다. 네.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은 유럽 의회가 그저께 이제 그 유럽의 그 가스 하고 석유 업계가 그 메탄 감축을 위해서 그 산하 인프라를 점검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제정을 하기 위해 내년에 그 법안을 제정하는 계획을 이제 승인을 한 게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거기 따르면요, 이게 이제 법이 발효되고 나서 12개월 안에 해당 인프라를 이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는 내용인데요. 네. 원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거는 분기마다 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네. 실제로 어제 그저께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그 계획을 보면은 이게 좀 많이 루즈해진 것 같습니다. 가압장 같은 경우는 가압장이나 LNG 터미널은 6개월마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밸브 스테이션은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가스하고 석유관은 2년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 승인을 한 걸로 예.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비해서 훨씬 더 완화가 된 거죠. 그렇죠. 분기면 이제 3개월 정도여야 그렇죠. 되는데 6개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2년. 에너지 장관이 네. 아주 분개를 하면서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 네.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유럽이 기후위기 대처에 적극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로이터 전하는 걸 보면 헝가리하고 루마니아가 규정 완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 유럽연합은 그 가스 같은 거는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수입하면 이제 해외 터미널에서 그걸 실어오는데 그렇죠. 그럼 그 터미널도 사실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 그 법 계획에서는 그게 또 빠졌다는 겁니다. 독일이 그걸 또 이렇게 뒤에서 밀어붙인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조건이 일단 법이 발효되고 나서 네.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는 해외에 있는 그 터미널에 대해서도 이런 그 정기 점검을 하자는 식으로 독일이 조건을 제시를 한 모양입니다. 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독일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다가 안 되니까 네. LNG 네. 수입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하면서 LNG 항을 처음으로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그래서 아마 여기 민감한 걸로 보입니다. 뭐 그렇겠네요. 예. 네. 이게 사실 환경에 관련된 지금 조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약간 네. 좀 헷갈리는데 콥27에서 유럽연합이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 그럼요. 않았습니까? 네. 그게 지난달이었죠. 네. 이집트에서 열렸던 그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콥27에서 네. 네. 국제 메탄 서약이 이제 그 전에 그 콥26 글라스고 영국에서 했을 네. 때 그때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주도해서 이른바 국제 메탄 서약을 그때 만들었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100개국 정도가 그때 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지난 이집트 27 콥27에서는 한 50여 개국이 더 이제 감행을 해서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아주 활약이 대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로이터 보도를 보면 이게 참 앞뒤가 틀립니다 지금.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 거냐, 언제 바뀔 거냐 우리가 이런 그나마 걱정 좀 하는데. 지난 그 콥27에서 그 인도하고 중국은 그때도 빠졌습니다. 사실 인도 중국이 지금 뭐 세계 뭐 한 4대 공해 배치국인데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결국 그때도 빠졌습니다. 예. 저는 유럽연합이 참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 네.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테슬라 주가가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인데요. 정말요. 예, 그 머스크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뭐 잘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CEO를 찾는다는 뭐 그런 얘기인가요? 머스크가 뭐 지금 뭐 그 네. 테슬라 그 트위터 막 그다음에 네. 트위터 그 뭐 표결을 했죠. 네. 그 팔로워들이 했더니 뭐 58%가 그 트위터 CEO 그만두고 가서 테슬라나 잘 그냥 하라는 식의 공고를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블룸버그 통신이 이 아주 묘한 또 그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머스크에 대해서 지금 그 전기차 고객들이 화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네. 도대체 무슨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선 뭐라고 기사를 올렸냐면요.
머스크에 질린 사람들을 위한 전기차 구매 가이드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인수하고 나서 Q원은 이제 극우 음모론 단체 여기도 추파를 던졌고 그다음에 기자들의 그 트위터 계정도 대거 정지시켰죠. 물론 뭐 일부 복귀도 시키고 또 뭐 자기 멋대로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러니까 지금 불매 운동 테슬라 차 불매 운동도 막 이제 스스로 일으켰다. 그러니까 혹시 테슬라 차 사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추천을 한다 하면서 테슬라 보급형 세단이 모델 3죠. 네. 거기 대안으로 독일 BMW하고 스웨덴 브랜드 폴스타 2를 추천하면서 기아 그 전기차 EV6도 함께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한 거죠? 그렇죠. 블룸버그 네, 통신이. 네. 그러면서 이제 EV6에 대해서 판매 가격이 48,000달러부터 시작해서 값도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충전하면은 한 근 500km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테슬라 모델 3보다 적재 공간도 2배나 크다. 아주 이건 뭐 거의 기아차 홍보 그러니까요. 뭐 문구 정도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언론도 일부 뭐 언론일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엄청 싫어하는 거네요. 블룸버그는 이거 저기 말고 무슨 뭐 머스크. 중형 뭐 SUV 모델 무슨 예. 뭐 대형 준대형 모델 네. 다 대한 모델을 전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를 싫어하는 것보다는 머스크를 싫어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기아 입장에서 돈 안 들이고 광고를. 블룸버그가 네. 여기다 더해서요. 네. 여전히 테슬라가 세계 최고 그 전기차 브랜드이긴 하다. 하지만 지금 뭐 중국 비아디도 따라잡고 기존 자동차 브랜드도 그렇고 다른 스타트업들도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 소유주가 이제 재구매율이 있죠. 다시 네. 사겠다는 게 작년에는 70%인데 올해는 60%로 더 떨어졌다 했습니다. 네. 그 머스크가 트위터 CEO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물론 뭐 그 설문조사를 본인이 올리고 그걸 네.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또 호재가 될까요? 근데 또 뭐 보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는 얘기 보니까 테슬라 이거 저 머스크가 또 뭐 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요. 네. 그렇게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뭐 CEO를 뽑는다고 하는데 글쎄.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월가 쪽에서도 네. 트위터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게 테슬라의 호재다 하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인데 그 루프 벤처스 뭐 공동 창업주가 그 머스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보기 싫은 모습을 보이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 머스크가 테슬라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참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묘한 그런 자석 같은 그런 매력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손을 떼면은 뭐 자연히 테슬라 쪽에 더 관심을 가질 테니까 그러면 이게 주가의 호재가 아니겠느냐 뭐 이 사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머스크가 이번에 그 투표를 붙일 때 이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올 거를 알고 했겠죠. 그래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예, 알고 했겠죠. 네, 알고 했을 그러니까 텐데 글쎄 이게 뭔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요. 그냥 물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고 출구 한 전략으로. 건지 네, 지금 뭐 오늘 새벽에도 엄청 빠졌죠. 네 8%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60% 이상 빠진 거죠. 400달러가 132달러, 132달러 됐으니까 네. 아니요 137달러. 그리고 한 달 전에도 2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급락이 계속되고 있는 테슬라인데 제 뭐, 주변에도 테슬라 네. 주식 산 친구들이 좀 있다 그러던데. 아니 많이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네. 뭐 큰 회사니까 많이 샀죠. 그렇죠. 네. 뭐 천재이자 괴짜이자 뭐 이런데 진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화가 좀 날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지 뭐 저는 네. 많이 바꾼 건 틀림없어요. 네, 저는 혁신을 그렇죠. 하는데 네. 참 혁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뭐 올해 글자 이런 거 연말 되면은 좀 선정을 하는데 중국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네. 네. 중국이 뭐 관심들이 많죠. 네. 네. 중국 정부하고 관영 매체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서점이 이게 이제 국영인데 상무인서관 이런 데가 이제 매년 같이 네. 공동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올해 그 중국 언론에서 중국어로 선정된 게 국내 케이스는 온전온, 네. 자 그다음에 국제는 전쟁할 때 전 이걸 선정했다는 겁니다. 온전, 예, 온과 전. 온과 네. 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보면은 중국이 이제 올해 뭐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슬로건을 이제 당국이 내놨을 때 그
온자가 들어간 그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한자로 돼 있는데 뭐 안정속 발전이라든가 뭐 사회 장기적 안정, 식량 안보 확보 뭐 이런 민생 이런 게 유난히 이 안에 그 온자가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오는 안정을 뜻하고 저는 전쟁을 뜻하는 너무 상반된 글자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전략 경쟁도 어. 심화됐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자가 대외적으로는 전을 선택하고 안에서는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그 안정에 대한 의지. 그래서 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관영 원론이 한 겁니까? 관여 언론도 있고 뭐 정부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렇죠. 주로 이제 관에서 주로 한 겁니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뭐 국내적으로는 온이고 바깥에는 전이면 나는 엄청 잘했는데 사실 근데 중국에서 예. 이렇게 대외적으로 뭐 하는데 이렇게 순수한 민이라는 게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그렇네요. 바깥은 전인데 우리는 잘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그 중국이 또 올해 중국어 문구라는 것도 선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걸 보면은 이제 국내 거는 지난 10월 열린 20차 당대회 이걸 뽑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중국 당국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이거를 이제 올해 중국어 문구로 또 뽑았다고 합니다. 예. 20차 당대회가 중국어 문구다. 오. 이런 문구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는데 이건 별로 네. 재미없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네. 네. 예, 이게 뭐 선전하는 거지. 다음 얘기. 죄송합니다. 그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인가요? 그 관련돼서 좀 전해 주시죠. 미국이 화성에 탐사선을 그동안에 4개를 보냈더라고요. 네.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요. 이제 오퍼튜니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사이트 그다음에 이제 2개가 또 있는데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그중에 인사이트 이게 이제 2018년 11월 말에 화성 적도 인근에 이제 착륙해서 그동안에 이제 한 4년여 계속 이제 활동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인사이트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아. 한 자리에 딱 고정돼 가지고 네. 태양 열판을 피우고 이제 그걸로 이제 전력을 발전시켜서 이제 이렇게 탐사하는데 주로 지질 탐사를 했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원래는 화성 그 표면에서 5m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지열 측정기 이게 이제 프랑스제랍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또 화성 토양 성분이 나사에서 예상한 거하고 달라가지고 50cm밖에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지질 주로 이제 지진이 아니고 화성 지진 화진이라고 하네요. 화진 이거를 참했는데 한 1,300회 정도. 올해 초에는 한 6시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진도 6 정도의 엄청난 지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탐색을 해서 아주 굉장한 성과를 올렸는데 문제는 화성에 모래바람이 많아서 네. 이 태양열판이 이제 계속 그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제 그게 급기야는 이제 태양열을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원래 나사에서는 그걸 예상했지만 네. 화성에 모래 폭풍이 워낙 바람이 세서 쓸려 나갈 걸로 계산을 했는데 네. 이게 안 나가요? 안 나갔다는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에서 어제 밝힌 게 우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 교신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화성 이미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이 인사이트가 더는 활동하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사인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개 중에 한 개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사 얘기가 이제 이별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인사이트가 이제 이걸 뭐 그 계정이 있는 모양인데 얘도 이제 약간 의인화시켜서 나도 그 동안에 참 보람 있는 활동을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는 더 접촉을 못할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시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또 사인을 보냈다는 겁니다. 애절합니다. 아 뭔가 의윤화 시키니까 엄청 마음이 네, 아프네요.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이거 말고 한 대가 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두 대가 대. 더 있습니다. 네. 하나는 큐리오시티 2012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지난해 초에 착륙한 퍼서버런스 네. 탐사 활동하고 있는데 네. 이 퍼서버런스는 미니 헬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37회 근처 비행을 해서 이제 사진도 보내고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훨씬 더
광범위하고 선명한 화성 사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네.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먼지 때문에 이게 수명이 당한 게 처음 이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4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퍼튜니티라고 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수명을 이거는 2018년 5월에 이제 2004년에 화성을 착륙해서 쭉 활동을 하다가 2018년 5월에 화성에 엄청난 모래 폭풍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동면에 들어갔는데 깨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계속 이러면은 이 모래에 대한 대비도 좀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화성 보낼 때. 그러니까 그런 참 생각도 드네요. 그 탐사선이 뭐 기계지만 가슴이 찡합니다. 참 그 그러게요. 오랜 기간 그 험한 그 환경에서 우주에. 그렇게 네. 활동을 해서 이미지를 보내고 했는데 아이고 참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해요. 이렇게 의인화시키니까 조금 더 그게 와닿는 것 같고요. 짧게 이 부분 국내 우주 스타트업 얘기도 있는 예. 거예요. 이노스페이스라는 데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한 6시쯤 브라질에서 네. 이제 우리도 이제 독자 개발한 그 발사체가 있는데 그거 이제 성능 테스트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무슨 그 밸브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2번째 연기가 됐다는 겁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비 때문에 못했는데 네. 오늘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안 되면은 다시 일정을 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야 되는데 네. 참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좀 미뤄지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요. 네, 다양한 국제 뉴스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